완전 상큼하고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그걸 넘길 때 레모네이드처럼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겨울이 왔는데도 이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뿌리 볼륨을 하기 전과 후가 또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하고요. 진짜 막 역대급으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파랭이들 안녕.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요즘에 좀 주변에 새로운 지인분을 만나게 되거나 좀 건너에 알던 지인분의 나이를 듣게 됐을 때 진짜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요즘에는 한 30대 후반이어도 동안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최소한 5살은 어려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안 페이스는 아닌데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늘 성숙한 이미지다 보니까 저의 나이보다도 항상 좀 한참 많이 보셨는데 요즘은 이제야 좀 저의 나이를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20대 중후반 때를 생각해봐도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되고 뭔가 이 이미지에 맞게 잘 꾸미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금야금 바꾼 작은 습관들부터 또 꾸준히 하고 있는 저의 자기관리 꿀팁까지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붓기 관리입니다. 저는 좀 잘 붓는 체질인데요. 근데 또 워낙에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좀 다음날 중요한 촬영이 있다거나 행사, 뭐 약속이 있다 이럴 때는 그 전날에 한 6시 이후로는 꼭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20대 때는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몸무게도 덜 나갈 때인데 턱 라인이 잘 안 보인다거나 퉁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몸무게는 더 이렇게 쪘지만 이 턱 라인도 좀 잡히고 얼굴이 좀 갸름해지고 이렇게 정돈이 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경락을 받고 있을 때라서 경락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안 했었거든요. 요즘 또 살이 쪘는데도 얼굴 쪽이 막 예전처럼 막 투턱이 엄청 심하게까지 올라온다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막 피부과에서 울세라나 이런 걸 또 받지 않기 때문에 시술의 효과를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붓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붓기 관리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하는 2가지 정도가 붓기차 마시는 거랑 바로 반신욕입니다. 붓기차는 그 주로 막 엑기스처럼 되어 있는 것도 종종 먹는데 좀 따뜻하게 우려서 먹는 티백류 요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따뜻하게 우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잔씩 마셔줍니다. 그리고 반신욕은 바로 이제 중요한 날 전날 저녁에 좀 해주는 편인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단순히 붓기뿐만 아니라 이게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몸이 굉장히 찬 편인데도 몸을 좀 데워주면서도 그 몸살 날 때 있죠. 그럴 때 했을 때도 진짜 그 감기 기운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중식을 친구랑 이제 거하게 먹고 아 오늘 무조건 붓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안 부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반신욕을 하고 잤거든요. 근데 이 반신욕은 뭐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핑해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한 38도 정도에 맞춰서 한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한 번 할 때 2, 30분 하는 걸 권장해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편이고요. 몸의 반 정도 이 하반신 위주로 이게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은 아래 있고 차가운 기운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노폐물도 이제 배출이 되고 이렇게 땀도 나면서 이게 이제 또 붓기가 빠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반신욕 하는 시간 동안 웬만하면 막 그 유튜브를 보는 느낌보다는 이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좀 고생했다,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힐링되는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괄사 이렇게 하나 꺼내가지고 바디 특히 종아리 쪽이나 다리 이쪽을 좀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아주 힐링이 되면서도 아 이러려고 일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베스밤 이런 거 풀어서도 하면 좋긴 한데 그 착색되는 제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솔트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향도 너무 좋고 딱 사용하고 나서 이 피부가 막 너무 건조해지지도 않고 좀 괜찮아가지고 요즘에는 그걸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빠지면 섭할 바로 이너뷰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잘 챙겨 먹는 그런 이너뷰티템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제품이 바로 이 데이팩의 밀크세라 콜라겐입니다. 저는 이 30대가 되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피부 관리거든요. 게다가 겨울만 되면
되면은 진짜 막 갈라지고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이렇게 피나는 그런 건조한 악건성에다가 제가 또 여름 전에 팔뚝 지읍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피부가 훨씬 좀 건조해진 느낌이 있어서 더 막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이건 그냥 콜라겐 아니고 5세대 신개념 콜라겐이에요. 보통 저는 식사 후에 챙겨주는 편이고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씩 담겨있고 총 15포가 담겨있거든요. 제가 먹자랄로서 아무리 이너뷰티여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제 취향의 레몬 요거트 맛이에요. 그래서 완전 상큼하고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시중에 콜라겐 제품들 비린 향이 나는 제품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에 비린 느낌 나는 분말이나 액상형의 타입과는 달리 정말 맛있어요. 난 좀 시다 하는 분들은 물에 이렇게 같이 넘기시면 되는데 그걸 넘길 때 레모네이드처럼 진짜 맛있어요. 무려 1년 동안 47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상큼 달달한 맛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든 그냥 맛이 없으면 사실 손 안 가고 결국에는 꾸준히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식 같으니까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에 딱 한 번만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차별화가 되는 점은 이게 그냥 콜라겐뿐만 아니라 콜라겐에 더불어 밀크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 피부의 안쪽은 콜라겐이 탄탄하게 채워주고 이 겉에 쪽은 밀크세라마이드가 이 콜라겐 손실을 막아주면서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함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중에는 이 함량이나 순도가 되게 모호하게 기재된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8가지 성분을 최적 함량으로 배합한 올인원 제품이고요. 요거 한 포당 이 뉴질랜드산 우유에서 추출한 밀크세라마이드 200mg이 하나에 꽉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저분자 PC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C에 비오틴까지 챙긴 제품이라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특히 비오틴이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된대요. 이거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 없고 비타민C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메인이 콜라겐과 밀크세라마이드 뿐만 아니라 이 서브 원료도 고함량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피부 건강을 위한 시너지 부원료도 4종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원료들을 동시에 섭취해서 이 콜라겐의 흡수와 또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이 밀크세라마이드가 이 극대화된 이 콜라겐의 보습과 탄력 효과를 더 오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먹다가 안 먹었을 때 피부로 확 체감이 되거든요. 제가 한동안 이너뷰티를 거의 못 챙겼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부가 정말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겨울이 왔는데도 이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요즘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나는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꾸준히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보통 이런 이너뷰티 제품들은 한 달에서 3달까지는 좀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괄사입니다.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도 괄사를 사용하는 걸 조금 늦게 입문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막 열심히 쓰진 않았었는데 요즘엔 매일 씁니다, 매일. 특히 지읍하고 이 팔뚝 라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의 그 바디에도 쓰고 얼굴도 쓰고 머리에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특히 막 이렇게 승모 쪽 있죠? 여기나 이렇게 그 혈압이 오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를 잘 풀어주는 게 그 두통이 오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퍼린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 빠져있는 괄사가 바로 이 문어 모양으로 된 리프팅 괄사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렇게 크기는 작지만 이 타겟팅을 정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말 저의 요물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크기는 작고 좀 그 포인트 있게 압력을 주기 좋은 형태라서 저는 보통 그 씻고 나와서 두피에 헤어토닉을 꼭 뿌리거든요. 그 헤어토닉 뿌리고 어차피 이렇게 손으로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괄사와 같이 좀 시너지를 내줍니다. 이제 두피에도 바를 겸 이제 괄사로 마사지도 해줄 겸 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보통 이 측두근을 위주로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작년에 잠깐 그 경락을 받으러 다닐 때 그 마사지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이 측두근 마사지가 얼굴을 좀 작아지게 하는데 8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항상 괄사를 해줄 때는 측두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데 측두근 위주로 풀다가 저작근 쪽까지 이렇게 같이 좀 연결해서도 풀어주고 이 돌기 부분 쪽뿐만 아니라 이쪽 있죠? 이쪽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로는 이런 턱 라인도 잡아주는데 크림 같은 거 좀 듬뿍 발라가지고 이런 데를 잘 풀어주면서도 라인을 잡아줍니다.
완전 처음이라서 나는 괄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은 요즘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특히나 저는 모나님 영상을 많이 보고 참고하는 편이어서 그 괄사하는 방법 검색해보셔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하고요. 진짜 막 역대급으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추천해야겠다 싶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콜라겐이랑 이 괄사를 기획 세트로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챙겨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붙여주니까 뭔가 더 이렇게 홍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단독으로 나와도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이너뷰티 챙기면서 괄사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편두통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애들이 또 아프냐고 할 정도로 머리 아프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타이레놀 정말 달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괄사를 접하고부터 편두통이 언제 있었지 할 정도로 그런 고민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막 편집하는 중간에 이제 두고 졸리다 싶으면 그때도 한 번씩 풀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이랑 해서 같이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혼자 누르기 아까워서 우리 펄링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왔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골격 유형 알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거의 스트레이트 체형 관련해서 영상을 위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진단을 받아보고 알게 된 거긴 하지만 그 다양한 핏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21가지 정도의 그 타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체형이어도 어떤 그 타입이냐에 따라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그 범위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개로만 나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나 혼자서 진단을 하기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전문가분께 직접 진단을 받아보면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맞는 유형도 추천해 주시고 이래서 정말 저는 알찬 시간이었는데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나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 하는 분들의 그런 하울이나 룩북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트레이트 체형 관련해서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여쿨라의 스트레이트 체형이다 하면서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내 체형에 안 맞는 옷 당연히 입어도 되고 그건 내 자유지만 펄링이들도 분명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유독 이 옷만 입으면 정말 날씬해 보이고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 하는 그런 옷들을 입었을 때 내 태도도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 딱 올라오고 이 걸음걸이도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단순히 뭐 피부 관리, 뭐 메이크업 이런 걸 잘하는 걸 떠나서 스타일링까지 이렇게 잘 완성을 했을 때 내 이미지가 뭐 더 어려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고 뭔가 성숙해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런 나의 추구미에 맞게 또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막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블라우스 같은 것도 막 앞쪽에 프릴이 막 달려있는 이런 것도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워스트지만 그때는 그게 또 막 좋다고 입었었거든요. 몽글몽글한 그 헤어리감이 있는 니트들도 좋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반대로 입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워스트인 걸 알고부터는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형태나 소재로 대체를 하면서 조금 더 그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실제로 더 날씬해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추구미에 가깝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에 대한 재미에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체형을 딱 이렇게 잘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좀 분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와 느낌에 내 체형에 맞는 그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는 스체형 관련해서 아이템들 많이 추천해 드릴 거니까 제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또 빠질 수 없는 헤어 관리인데요. 두피 관리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좀 스킵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뿌리 볼륨인 것 같아요. 제가 뿌리 볼륨이 안 살면 외출을 할 수 없는 몸이거든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한동안 또 머리에 피는 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뿌리 볼륨도 안 살리고 막 진짜 엄청 이렇게 쫙
눌러가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진짜 어떻게 외출한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인데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도전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단발도 되게 어렸을 때 해보고 탈색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스타일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하나를 하면 되게 오래 하는 편인데 어떤 스타일이든 결국에 그 뿌리 볼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의 머리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컬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컬을 넣었을 때도 뿌리 볼륨을 하기 전과 후가 또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볼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상에 따라서 뿌리 볼륨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있어야 돼요. 이쪽이 조금 납작한 편이기 때문에 이쪽의 볼륨을 또 살려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공간을 살려주면은 훨씬 더 그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여기에 볼륨을 좀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뿌리 볼륨 넣는 방법은 제가 한 반년 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뿌리 볼륨만 잘 살려도 이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엄청 고급스러워지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어머님들 보면 다 파마하시고 그 느낌을 뭔지 알겠는? 우리 퍼레이들 중에서도 메이크업이나 뭐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머리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샵 같은 데 가서 뭐 머리하고 마지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내가 좀 이걸 해보고 싶다 하고 좀 배워보시기도 하고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집에서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는 게 결국 나에게 자산으로 남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리는 바로 마인드 관리인데요. 이 부분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30대에 접어들고부터 확실히 저는 그 내면에 제가 좀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돌이켜봤을 때 다이어리의 힘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요. 뭔가 내가 예민해서. 그래서 사실 생각도 정말 많고 좀 피곤하게 산다라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불안?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가위도 진짜 많이 눌리고 악몽도 진짜 많이 꾸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을 보면은 확실히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정말 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매몰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오래 빠져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이렇게 연말쯤에 사고 이렇게 매년 1년을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거든요. 당장에 일주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주 단위로 계획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니까 그냥 다 작은 것들이 모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 일이 프리랜서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쉬어버려도 되잖아요. 물론 돈은 못 벌겠지만 그냥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냥 다 모든 게 저의 의지죠. 근데 저는 그런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틀에 나를 가둬야 그 할당량을 또 줘야 그걸 해내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자존감도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그 다이어리에 내가 내일 해야 될 것들 그런 투두리스트도 정리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 느낌들도 막 적어요. 근데 그거를 막 또 깔끔하게 적는 스타일도 아니고 진짜 뭐 쓰기 싫은데 또 기록은 남기고 싶다 이럴 때는 막 2줄 쓰고 이러기도 하면서 정말 저만 볼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가 됩니다. 돌이켜봤을 때 이 다이어리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는 큰 걱정을 하거나 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할 때는 글로 적어보면 이게 객관적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실이 있고 뭔가 그냥 내가 걱정만 하는 내용이 있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서 결국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이렇게 딱 그것만 이렇게 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엔 해결이 되더라고요. 매번 늘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됐고 그것들이 또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확실히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뭐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약할 때도 많지만 30대가 돼서 20대의 저를 바라보면은 안쓰러울 정도로 그때는 정말 많이 약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확실히 평온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다이어리를 쓰면서 뭐 과거의 후회도 하고요, 미련도 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까지도 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기록해보기도 하고 미래를 계획해보면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져보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불안이를 볼 때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내면이 좀 단단해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에 되게 자신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퍼링이들도 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작게나마 꼭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피부 관리, 헤어 관리, 그리고 붓기와 마인드 관리까지 좀 카테고리별로 저의 자기 관리 꿀팁들을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우리 퍼랭이들도 나만의 자기 관리 꿀팁이 있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랭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